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뉴스가 있길래 영상을 찍습니다. 자, 고유정 사건은 제가 두 번 다뤘었죠. 집행유예를 노리고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너무합니다. 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아싸 잘됐다 하고서 지금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죽였다라는 게 뭐 졸피뎀을 사고 범행 도구를 사고 하는 모습은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다고 해요. 감히 집행유예까지 노리고. 이 고유정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분은 참 그분도 힘들겠습니다. 변호하기. 제가 변호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건을 맡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죠.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 36살 지금 현재 구속 상태고요.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획적 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를 놓고 검찰과 변호사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살인죄는요, 이 살인의 동기에 따라서 형이 천차만별로 판단이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살인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쇼킹하죠? 형법 250조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죄는. 존속살해죄는 더 올라가고.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고유정이란 여자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로 보입니다. 아주 치밀하고요. 근데 살인을 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을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살인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시체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이다.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사람을 이렇게 죽여놓고 토막을 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을 토막을 낼 정도로 살인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거짓말 치고 양심에 없는 주장을 할 것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런 행위는. 고유정이 아들 면접 교섭권 소송에서 패소를 한 뒤에 스마트폰과 집 컴퓨터로 졸피뎀 등 범행 수법을 검색을 했고 범행 도구도 구입을 했고 그런 계획을 한 정황을 확인을 했지요. 검찰에서. 그런데 고유정이 경찰 수사에서요, 아니 전 남편이 강 씨가 저를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죽이게 된 거예요. 라고 경찰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고유정 측은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요. 전 남편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다쳤다라는 논리로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자,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주장의 신빙성을 높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높게 볼 수가 없죠. 국민적인 공분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인데 제주도에 입도하기 전에 졸피뎀을 구입했죠. 그 다음 살해 그리고 사체 손괴까지에 필요한 범행 도구들을 구매를 했지요. 쓰레기 봉투, 흉기, 락스 등을 제주도에 와서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 구매를 합니다. 원래 살인 사건이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를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살인 도구를 준비를 하느냐 구입을 하느냐, 이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있는 증거는 100%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 살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살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고려하면 이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데 없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이 거짓말까지 치니까 괘씸죄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상식적인 판단에서 볼 때는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토막을 내고 시신을 유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람의 어떤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살인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다. 이런 거를 판사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명경시 살인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 범행 동기, 수법 등을 참작해서 볼 때 가장 나쁜 걸로 봐요. 유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최소 20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지금의 정부에서 사형하겠습니까? 사형수가 지금 수십 년대 살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제가 이제 살인 사건을 조만간에 좀 많이 다뤄볼 텐데, 살인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그냥 교도소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사형 집행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자, 마지막으로요. 살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참작 동기 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좀 낮은 거는 보통 한 4에서 6년을 때립니다. 여기서 이제 가중될 경우에는 보통 5에서 8년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동기 살인이라는 게 보통 10년에서 16년을 본다라고 해요. 그 다음 비난 동기 살인이라는 게 15에서 20년. 그 다음 중대 범죄 결합 살인이라는 게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는 게 23년 이상 또는 무기. 으로 법원의 양형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검찰은요, 고유정에 적용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본다라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이혼 전무 변호사, 형사 전무 변호사, 문제 관련, 경제사법 관련 여러 분야의 변호사들의 영역이 많이 전문화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요, 수평적으로. 하지만 수직적으로도 분명히 변호사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무에서도 많이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합니다, 직접적으로. 자, 어떤 변호사는 착수금 1,500만 원 밑으로는 절대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된 흉기 등 이 증거물이 무려 89점에 달하지요. 증거가요. 범행 동기를 증명할 만한 여러 정황도 확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아들 면접권을 다툰 재판에서 패소한 이튿날부터 고유정이 살인 도구, 뼈 무게 등을 검색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살인 도구를 검색하고 뼈 무게를 검색하고 이러한 살인의 계획을 하는 그 단계가 아들 면접권에 대해 5월 9일에 패소한 그 이튿날부터 이렇게 검색을 했다라는 게 살인의 계획의 정황이 되는 거고, 살인의 동기는 이 아들 면접 교섭권에 패소했다. 그래서 아들을 남편에게 보여줘야 할 상황이 됐다라는 거. 분명히 살인의 동기와 살인의 증거와 정황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못 찾았어요. 시신을 못 찾았죠. 시신을 찾지 못한 점이 검찰 측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객선과 김포 아파트 주변 두 곳 등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시신이 한 토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으로 종결이 되는 듯 보여요. 그래서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부검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사인을 직접적으로 증거를 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고유정과 고유정 측 변호인은 비집고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 오른손 다쳤다. 화학 내서 살인한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나? 미안한 생각이 든다라면 어떻게 자기 손이 다쳤고 그 전 남편이 나를 강간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 손 보세요. 하고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이미 이 마음 자체가 무기징역감인 것 같습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